안녕하세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멘토 프로페서 킹입니다. 1월 31일 기술적 분석이 좋은 모닝 브리핑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긴 연휴 잘 보내셨는지요? 일단 조금 일찍 시작해서 미국 시장의 종가를 보지 못하고서 진행한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연휴 기간에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크진 않았고, 다만 이제 어떻게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큰 폭풍은 좀 피해가지 않았는가. 특히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양봉을 보이면서 올라왔지만 급락하는 흐름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그런 폭풍은 좀 피하지 않았는가 싶고, 다만 이제 이 이후에도 계속 반등이 유지될까, 이거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기간 동안에 가장 큰 이슈는 역시나 딥시크, 중국 AI 프로그램으로 인한 어떤 엔비디아부터 해가지고 여러 종목들이 흔들렸다라는 거, 그리고 FOMC는 생각보다 별일은 없었어요. 그건 거의 전 기관이 동결을 예상할 정도로 금리 인하 여부는 큰 이슈가 되지 않았고, 결국은 파월의 입이었는데 대부분의 민감한 이슈들을 나는 대답하지 않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 하나 눈에 띄는 거는 3월에 금리 인하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랬더니 서두를 필요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 근데 보통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지난번에 충격이 있었던 게 올해 점도표가 금리 인하를 한 2번 정도밖에 안 할 것이다, 이거 때문이었는데, 사실 3월에 그러면 금리 인하할 확률이 떨어진다라고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미 국제금리가 반등하거나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빠졌다라는 거.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얘네들도 지금, 그러니까 지나치게 높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이런 이슈들하고 별로 맞물리지 않고 있다. 그 외의 지표들은 역시나 여전히 굉장히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실적 발표도 일단 이 분기 실적 발표는 서프라이즈가 대부분이에요. 다만 그 이후에 어떤 코멘트를 해주느냐에 따라서 좀 왔다 갔다 했는데, 전반적으로 일관성이 있다라기보다는 그냥 시장의 어떤 시세에 따라서 해석되는 그런 모습들이었다. 결론적으로는 여전히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를 보고 있다? 박스권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 밑으로 내려오면 매수고 올라오면 판다라는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오랜만에 열리는데 월말인데다가 또 이제 주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일단은 딥시크 영향으로 개파락과 동시에 이제 반도체 주가가 어떤 식으로 움직일 것인가. 지금 대표적으로 엔비디아가 별로 좋지 않죠. 물론 딥시크 영향도 있지만, 뭐 예를 들어서 메타나 이런 데 실적 발표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AI 반도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엔비디아나 이런 기성품을 쓰는 것보다 브로드컴과 맞춤형으로 뭐 개발하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을 더 쓸 예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뭐 브로드컴은 반등하고 엔비디아는 좀 더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반도체 지금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쪽 흐름이 결국은 지수의 방향성을 결정해 주지 않겠는가, 좌우한다, 뭐 이렇게 좀 보고 있고, 특히나 2월 1일부터 캐나다와 이제 멕시코 관세 부과를 한다는 이야기가 아직 철회되지 않고 있죠. 과연 주말에 그것들이 이제 강행이 된다라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보편적 관세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는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우리나라는 이 이야기의 핵심에서 살짝 벗어나 있지만, 점점 이제 다른 나라들로 확대가 됐을 때 그 영향이 어떻게 받을 것인가, 주말 이후에 다음 주 월요일 흐름도 상당히 좀 중요해 보인다, 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 먼저 보게 되면 금요일 마감이 이 자리였고, 딥시크로 인해서 하락했다가 또다시 좀 반등해 있는 모습이 있는데, 계속 이야기 드리지만 미국 시장은 이 박스냐, 120평을 딛는 이 박스냐, 얘를 이탈하는 박스냐, 이 구간에 놓여져 있다. 따라서 대체적으로 내려오면 매수하고 반등하면 매도하는 패턴으로 가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서 다만 신고가 넘어가는 거를 예측해가지고 매수를 따라가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 아직까지는 전반적으로 하방의 변동성을 좀 더 유의해야 되는 구간에 놓여져 있다라고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 그나마 미 국채금리가 좀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지난번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4.5가 깨져야 돼요. 이 자리가 살짝 깨졌다가 다시 올라오는데, 이 자리가 깨지면 다시 이 자리까지 내려오는 거고, 그렇지 않다라 그러면 계속 이 구간에서 박스 칠 가능성이 높다. 여전히 관세가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자꾸 이제 뭐
미국 관료들이 혹은 후보자들이 청문회 때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많은 쪽에서는 이것들이 미칠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국제금리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들을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다. 다만 주식시장에서는 여전히 무시하고 있죠.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다 정도만 인지하시면 될 것 같고, 하나 종목 보게 되면 엔비디아가 122평을 갭으로 이탈했다는 거 별로 좋은 흐름들 아니죠. 다만 이전에도 마찬가지로 115불 라인 이 구간에서는 충분히 매수로 도전해 볼만하다. 하나 재밌는 거는 제가 차게스 3.0 분들한테도 계속 이야기 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엔비디아랑 애플이랑 같이 둘 다 122평 이탈하면 시장 전체적으로 조정이 올 것이다인데, 쟤네가 이탈하니까 지수를 붙잡기 위해서 애플은 120평 위로 올라왔습니다. 이런 것들 보게 되면 아직까지는 뭐 지수를 과격하게 막 때려가지고 시장이 망가지는 그런 흐름보다는 일정 수준 박스를 만들지 않을까, 계속 그런 부분들을 예상하고 있다 정도만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 시장으로 오게 되면 120평 올라타느냐 마냐의 기로에 있는데, 올라타긴 좀 어렵게 됐죠. 다시 내려왔을 때 과연 이 자리를 다시 견뎌주느냐 관건이라고 보고 있고, 이미 우리는 지수적으로 전략이 명확합니다. 그렇죠? 2400 구간에서는 공격적으로 매수, 여기에서는 비중 조절, 그리고 여기는 최종 목표. 이게 명확하기 때문에 사실 지수가 어디로 튀어도 크게 상관없다라는 거. 그렇죠? 뭐 여기에서 다시 내려와서 저 위에서 많이 매도할 걸, 이런 것들은 큰 의미 없이 내가 지수의 움직임에 따라서 비중 조절을 한다는 생각으로 여전히 박스를 중심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코스닥도 마찬가지의 흐름을 가져가시면 될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것은 외국인들이 현물을 매수해 줘야 시장이 살아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 이 정도로만 인지하시면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 달 1월 잘 마무리하시고 또 2월에 좀 더 좋은 흐름들 기대하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쇼츠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